Deep Deep Talk, Deep Deep Talk.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선생입니다. 안경을 새로 맞춘 건 아니고 받은 건데요. 받은 김에 한번 써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좀 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여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래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좀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오늘 영상, 오늘 딥톡 주제는요. 이제 2025학년도 수시가 결과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수시가 끝난 김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삼수할 때까지의 입시썰 한번 풀려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고등학교 3학년은 2010년이 고3이었으니까 2011학년도 시험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92년생인데 들어갔으면 1, 1학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삼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1, 3학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전문대졸로 졸업을 하느라 1, 4학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입시는 3번 준비했으니까 삼수생에 가깝겠죠. 근데 이제 제 고3 정시는요, 일단 수시 때는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제시대사 특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들이 정시 때에는 입시 요강이 좀 바뀐 거예요. 제시대사는 똑같은데 의무적으로 노래 하나, 특기 하나는 꼭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단차가 아니라 1, 2차였거든요. 네, 2차까지 시험을 봤었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이제 무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크로바틱 선생님, 한국무용 선생님, 현대무용 선생님 있었는데, 이제 아크로바틱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용 선생님, 메인 선생님을 2명만 이제 학원에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면 작은 학원인데 무용 선생님이 3명인 거는 이제 학원 입장에서도 약간 좀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한 분을 이제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아크로바틱을 담당했던 연기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연기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연기 수업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크로바틱 수업을, 뮤지컬이나 아크로바틱을 전문으로 자기가 수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인기가 이 선생님한테 되게 많아진 거예요. 되게 그 선생님한테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현대무용 선생님이 나갔어요. 네, 나가시게 돼서 모든 이제 서울 예대를 보는 학생들은 한국무용과 그 뮤지컬을 많이 알려주시고 아크로바틱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 선생님한테 이제 레슨을 이제 받았어야 되고, 이제 작품을 짜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대무용 선생님 나갔으니까 작품을 또 이제 만들고 이제 같이 이제 창작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9월 말 10월 초였나?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제 시험이 3주 남았는데도 그때까지는 무용을 안 짜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음악을 찾고 무용과 관련된 어떤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좀 짜집기를 했어요. 그때는 자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뮤지컬을 이제 노래 부를 때에는 이제 안무가 있었는데, 그 안무도 이제 친구들의 도움과 이제 제 아이디어를 버무려서 작품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작품을 잘 짠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무용도 내가 한번 짜보자 라는 생각, 그리고 짜주겠다는 선생님이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선생님과의 그 후에 이제 완벽하게 준비는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 준비했다는 성의는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어떤 무용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무용 선생님도 약간 그렇게 막 엄청 작품이라는 걸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이들의 걸음걸이와 기본기와 약간 요 정도만 가르쳤던 분이시지, 작품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 그나마 한국무용을 굴신 정도만 할 정도, 네, 걷기만 할 정도,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냅다 그냥 영상만 보고 무용만 짰을 때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뭘 짤 수 있겠어요. 근데 시험은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아크로바틱은 뭐 이제 뭐 옆돌기 뭐 백덤블링 뭐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막 구르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르고 옆돌기 하는 것만 한 2개월 반을 소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작품을 짜준다고 약속했던 그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이 얘들을 시험 보려면 의무적으로 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용을 작품을 짜주는 학생들이 몇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새벽까지 봐주면서 작품을 짜주는데 원래 정규 시간에 제 수업에 들어오셔서 작품을 이것저것 봐줄 때에는 너무나도 대충 봐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용 수업이나 이렇게 짜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면서 어쨌든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근데 또 무용을 짤 시간에 연기 수업도 하고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 컸어요. 근데 그 얼렁뚱땅 넘어가고 혼자서 무용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시험 날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2주가 남은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짜야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시고는 그냥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연습 시간을 더 늘리고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거 어떻게 짜나 한번 보기도 하고 근데 또 뭔가 다른 친구들은 이 새벽까지 짜는 걸 봤는데 그렇게 퀄리티는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뭐 잘 짜는 건 맞나? 저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으로서 의심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답답했어요. 시험이 이틀 전이었어요. 작품이 없는 거예요. 막 모든 뭐 그때 당시에 음악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영화의 OST 다 찾아보고 뭐 뉴에이지 찾아보고 모든 노래들을 다 찾아보면서 했는데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노래의 결로 가져와서 이걸 짜보자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밤샘을 이제 생각하고 학원 안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10시 반 그 선생님 수업이 11시 수업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컨펌을 봐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새벽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렇게까지 짜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쨌든 선생님이 내 노고를 생각해 주셔서 좀 짜주시겠지? 해서 10시 반까지 정말 열심히 짜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1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때 무용 시간 제한 시간 1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간 1분을 넘기기 위해서 1분짜리 뭐 어떻게든 음악 짜집기 해서 막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한 30초 짰나? 한 20초 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초 짠 거를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여드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촉촉촉 하고 해봐 하고 나서 뭐 제대로 된 동작을 뭐 카운트를 세서 막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 날이면 시험인 거예요. 다음 날 시험인데 노래 뮤지컬 넘버는 있는데 무용은 없고 진짜 한 달을 넘게 이 무용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쳐주고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그 사연을 듣고 막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잠깐 짜면 되는 건데 이걸 안 짜주냐면서 되게 화가 나신 상태에서 풀치마를 조금 뜯은 그 손수건 정도보다 조금 긴 천이 있어요. 빨간 천이 있는데 그 빨간 천을 가지고 한번 소품을 이용해서 무용을 짜보자 해가지고 투사라는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냥 정말로 30분 만에 1분짜리 무용을 짜주신 거예요. 속으로 와 진짜 아니 이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이 30분 안에 끝날 거를 나는 왜 한 달 동안 붙잡고 있었으며 이 30분이면 끝날 거를 왜 나를 안 봐준 거지? 에 대한 답답함이 계속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나 선생님이 된다면 진짜 그 나를 지금 30분 안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준 선생님처럼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다음날 보러 갔는데 살짝 몸살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한 8시 반인가 9시 반 타임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몸살 기운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무용을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 기운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지금 몸살 기운을 느낄 새가 없이 정말 연습실에서 정말 불이 나게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달군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시대에서 했어요.
그리고 뮤지컬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무용이 남았잖아요. 제가 무용 동작 하는 동작 중에 이제 자반을 도는 게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자반을 딱 도는데 자반을 이렇게 휙 돌고 확 고개를 돌았는데 거기서 제가 흡 하면서 호흡을 딱 마신 상태에서 확 도는데 그 코에 바람에서 힘이 확 가득 들어가니까 콧물이 바닥에 촥 떨어진 거예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캐릭터 중에 히드라라고 있거든요. 히드라 뭐 외계인이 약간 걸쭉한 독침을 뱉듯이 콧물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촥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촥 달라붙었는데 이게 진짜 딱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무용을 해야 되니까 자반을 도는데 콧물을 흘렸어. 근데 어쨌든 그 콧물을 피해서 무용에 샤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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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꾸벅 인사하고 이제 닦으려고 했는데 그 재질이 풀치마 재질이잖아요. 풀치마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액체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닦으려는데 번지기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친구는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친구 들어오네 해가지고 딱 얼른 닦고 얼른 막 뛰어나왔어요. 예. 얼른 막 뛰어나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커서 무용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뭐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 그래도 제가 준비가 뭐 덜 된 탓이겠죠. 예,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확 돌았을 때 콧물을 바닥에 촥 뿌리고 촥 묻히고 지우려고 했는데 그 지운 거 실패하고 나왔던 제 풋풋했던 고3 때의 썰인데요. 저는 그렇게 뭐 고3 때는 뭐 광탈했습니다. 예. 늦게 입시를 시작하게 됐고 일반고를 나와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베이스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죠. 예. 보세요. 발레 기본기도 아무것도 안 되는 애가 뭐 무용을 짜봤자 얼마나 잘 짜겠어요. 어쨌든 또 고3 썰은 그렇고요. 재수생 때 썰은 제게 무용을 30분 안에 무용을 짜주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영이 너는 재수를 만약에 시작을 할 거면 현대무용을 한번 배워봐라.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재수를 시작할 때 발레를 본격적으로 이제 재수생 때 입시를 시작한 건 5월이었고요. 2월부터 8월까지 한 거의 6개월 정도를 기본기만 했거든요. 발레 기본기만. 그래서 그때 기본기 되게 잘 열심히 했어요. 그 선생님께서 제게 그런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발레 기본기를 갖추게 돼서 재수할 때에도 뮤지컬 특기보단 이제 무용 특기를 가져가게 됐고, 근데 또 이제 또 이게 슬픈 거지만 제가 고3 때 다녔던 학원을 재수생 때 또 다녔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대형 학원 학원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좀 쌌고 대형 학원은 이제 작품비도 받고 하다 보니까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수생이니까 또 재수생을 또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고3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하고 싶으니까, 돈은 없는데 입시는 준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입시를 그렇게 재수생 때 준비를 했는데 또 그 아크로바틱 선생님이 그 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때도 작품을 따로 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또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이 재밌게 맛있게 만든 거를 좀 더 응용해서 좀 이것저것 재수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발레 기본기가 조금 되었을 때라 저도 이제 무용에 조금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선을 잘 쓰고 점프를 잘 뛰는 그런 것들로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정시 때 명시 전문대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 무용을 막 가져가고 하니까 제시대서 하고 무용을 했는데 뭐 서봐 넌 무용의 주제가 뭐니? 세상에 갇힌 셈이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막 질의응답하고 잠깐 카메라 봐볼까? 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한번 웃어볼까? 그래서 웃어보고 최근에 책 읽었던 게 뭐니? 하면서 얘기해보고 노래도 시켜보고 그럼 막 숨 헐떡이는데 막 진정시키고 막 노래 부르고 그때 스프링 어웨이커닝 노래 불렀거든요. 막 부르고 이것저것 했죠. 그래서 질의응답에서 질문을 12개를 받았어요. 심지어 시험을 너무 오래 보고 나오니까 진행 요원이
정말 붙었겠는데? 이거 붙었는데?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심 그래도 다른 시험들은 광탈했지만 명지전문대만큼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비 48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명지전문대는 그때 당시에 예비가 한 36번까지 빠지는 게 최대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번에 또 실패다 생각했는데 41번, 42번까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까지 설마 올라나? 했는데 46번인가 45번 때까지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3명만 더 빠졌으면 명지전문대를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실패하고 못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그때 당시에 역대 최고로 명지전문대 예비가 많이 빠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압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예비 번호를 너무 뒤에 걸 줘서 이제 합격에 실패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정말 이럴 거면 내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말지. 근데 전 그 떨어진 이유가 성적 때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 고등학교, 중학교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컨텐츠를 한번 하는 날이 있겠지만 그 성적을 보시면 질문을 그렇게 받았는데 떨어진 거면 성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시 레이스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 정말 낮은 학교를 정말 넣으면 그냥 붙는 학교를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2년 다니고 재입학 전형으로 전문대졸로 서울예대 시험을 보고 싶어서 서울예대 준비도 하고 동시에 편입도 준비를 하게 됐죠. 근데 이 편입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지만 이 편입도 이 학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선생님 말만 믿고 그냥 F만 안 맞으면 된다 했는데 정말 F만 맞지 않았지 성적은 개차반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편입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30대 입시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또 그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재수생, 삼수생이니까 진짜 좀 저렴하게 해줘가지고 다녔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무용을 저 혼자 짰어요. 거의 뭐 이럴 거면 무용 수업이 왜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저를 바꿔준 인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댄싱 라인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무용을 짤 때 OST로만 짜면 짜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다들 뭐 팝송에다가 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무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용 선생님이 제 무용을 보고 좀 가르치기만 했어요. 정말 모든 무용은 다 제가 짰어요. 정말 제가 짰다 보니까 제 입맛대로 막 이제 열심히 췄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편입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뭐 성적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좀 서류들도 뗄 것도 많았고 지정 희곡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되게 복잡했어요. 어쨌든 뭐 연기는 연기대로 되게 열심히 항상 준비를 했으니까 항상 특기가 문제였는데 그때 아무튼 그 특기를 또 제가 혼자 짜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안 믿고 뭐 가지치기 대충 해주든 말든 솔직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삼수 때는 그때 수시 때 동국대를 시험 봤거든요. 현역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항상 동국대학교는 뭐 누굴 뽑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질문만 하고 항상 끊겼던 기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동국대 시험을 한 4번을 봤는데 삼수 때가 딱 동국대학교 시험을 4번째 봤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냥 뭐 다들 뭐 영국대사 가져갈 때 그냥 열받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냥 영화대사 했어요. 영화대사 가져가서 뭐 영화대사 하니까 뭐 이 대사 뭐냐 영화대사인데 뭐 가져왔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연기 있냐 했을 때 뭐 영국 연기 하고 뭐 이렇게 질문 받고 끝나도 뭐 떨어졌죠 뭐. 거기는 그냥 뭐 뽑히는 사람 따로 있나 봐요. 동국대는 진짜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는 사실 뭐 입시만을 위해서 제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공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동국대학교 시험 볼 때에도 그냥 내 주대 있게 그냥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연극대사 그냥 하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고 내가 잘하는 대사 있는데 그거 뱉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동국대학교에서 그냥 영화대사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선생님들을 다 불신하고 대신에 내 거를 좀 더 컨펌 받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계시는데 그냥 그 선생님만 믿었어요. 그 선생님만 믿고 그 선생님은
또 대학도 중요하지만 배우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를 되게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이 선생님만 믿고 그냥 이 학원에 다니고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불신하고 나만 믿자. 존경하는 원장님과 나만 믿자라는 생각으로 그 학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 입맛대로 무용을 짜다 보니까 뭔가 박자대로 완성시키기보단 자꾸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만들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 10초가 안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10초가 안 짜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아무리 동작을 막 찾고 뭘 하더라도 너무 안 짜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근데 박자를 맞추고 늘리면 박자는 채워주고 시간도 늘리면 또 그 시간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더 넣고 추가하고 싶은데 그걸 못 채우겠는 거예요. 사실 발레를 기본기를 6개월만 한 거지 무용 테크닉 같은 것들을 따로 배워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레 기본기를 그 다른 무용 학원에서 하고 다른 테크닉을 연기 학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테크닉마저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테크닉을 하니까 좀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기본기를 믿고 갔습니다. 이제 항상 모든 연기나 모든 무용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 장점을 잘 살리는 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무용에서의 장점은 턴, 점프, 그리고 호흡 살리는 거, 그리고 선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크로바틱을 담당하는 그 연기 선생님이 연기에, 이게 무용에 아크로바틱한 게 없다 보니까 임팩트가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럼 책임감 갖고 말만 하지 말고 책임감 갖고 알려주던가. 그래서 그냥 뭐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무용을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크로바틱을 하면 다치거든요. 심지어 저 고3 때 아크로바틱 학원 따로 다니다가 청주대 시험 이틀 남았는데 이틀인가 3일 남았는데 뭐 백덤블링 하다가 사이드 점프 하다가 발목이 접질러져가지고 그 목발 짚고 청주대 시험 보러 가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크로바틱은 아니다. 안 할래. 난 내 몸 사랑해. 난 내 몸 살릴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아크로바틱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크로바틱을 안 넣었는데 난 붙고 싶다 라는 생각이 더 굴뚝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임팩트가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넣을 만한 구다리 다 넣었고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면 그게 임팩트 있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무용을 했는데 그 10초가 안 짜져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가는데 제가 꿈속에서 사이드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점프를 하는데 사이드 점프를 할 때 가끔 이제 꿈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사이드 점프를 하는 순간에 제가 잠을 깨는데 지하철에서 벌떡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그 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시험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프리로 많이 연습을 즉흥으로 무용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그 10초가 안 짜져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저는 안 되겠다. 그냥 마지막 10초는 내 연습량을 믿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초를 그냥 시험장 가서 즉흥으로 하자. 내가 지금까지 연습을 헛되지 않게 했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야. 긴장하지 말자. 하던 대로 하자. 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 7시 반에 이제 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시험장에 이제 그 대기실로 이제 모이는데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부터 어떤 미친놈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모차르트 노래 중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 노래가 있거든요. 누가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 떠나버리니요 하면서 막 노래를 막 개 잘 부르는 거야, 미친놈이. 노래 너무 잘 부르는데 큰일 났다. 하는데 막 이렇게 진짜 막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무슨 막 벌레들 마냥 막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막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고 저 이제 전대졸 전형분들은 여기 남아 계시고 일반 전형분들은 이동하실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아, 그 사람이 제발 일반 전형이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안 붙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은 탄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일반 전형이 다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절대 짜증 하면서 노래를 개 잘 부르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씨, 이번에도 아닌가? 야, 큰일 났다. 아, 저기 노래 너무 잘 부르는데? 미쳤다, 진짜. 듣는데 귀가 호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긴장이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픈 걸 살짝 화장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참고 그 긴장감으로 진짜 마지막 10초를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즉흥으로 막 무용을 막 연습하고 몸을 풀고 진짜로 집중 빡 해서 엄청 빡세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시 대사가 그때 당시에 연극 실연의 존 프록터 대사가 나왔거든요. 그 대사 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목이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용을 했을 때 진짜 제 모든 혼을 다 쏟아서 했는데 그 마의 구간 마지막 10초가 딱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즉흥으로 어떻게든 그 공백을 채우려고 연결을 다 하는데 연결이 다 되고 마무리 때 딱 서서 마무리 딱 지었는데 교수님이 앞에 딱 계셨고 교수님이 딱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 노래를 즐기시면서 제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10초 즉흥을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솔직히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10초를 잘했지만 그 뭐랄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격지심도 많았고 환경 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좀 더 그냥 내가 무용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막 학원 다니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10초를 즉흥으로 하면서 모험을 했을까? 되게 좋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아쉽다. 정말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험을 너무 잘 봤고 무용까지도 너무 완벽하게 했는데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내가 배웠으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너무 아쉽다 하면서 계단에 다리를 올려놓고 벽에 손을 다 짚으면서 한숨을 진짜 푹푹 쉬었어요,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합격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환경들이 저를 되게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 마음이 참 가난했죠. 마음이 되게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는 뭐가 항상 그렇게 서럽고 뭐가 그렇게 항상 항상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걸 잘 이겨내서 결국엔 뭐 합격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OT 때 동기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싹 봤는데 그때 저랑 같이 시험 본 그 노래 미치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임에 저랑 그 형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내가 진짜 개 열심히 안 했으면 진짜 못 붙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형 노래도 정말 잘해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이 명지 전문대 실용음악과였던 거예요. 어쩐지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지금도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실력이 진짜 대단한 형이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같이 시험 보고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었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랑 같이 합격해서 동기가 되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은 이번 수시 때 재밌는 경험 있으시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시 대비해서 뭐 생강차라도 하나 추첨을 통해서 생강차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농담 아니고 정말로요. 아무튼 제가 삼수를 했잖아요. 삼수를 해본 결과 수시는요 그 해에 대충 시험들이 어떤 느낌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몸풀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짜 본 게임은 사실 정시입니다.